반전을 거듭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또 급 반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회담이 열린다면 예정대로 싱가포르에서 열릴 수도 있다고 밝힌 건데요. 오늘은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북미 정상회담, 지금부터 어떻게 전개될지 생방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일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북한 비핵화의 첫 단계인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쇄됐다. 하지만 그날 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세계를 뒤흔든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70여 년의 시간 동안 서로를 불신해왔던 북한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 차례의 전격적인 방북과 함께 비핵화를 향한 북한과 미국의 질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런 질주는 이내 거친 삿바싸움으로 변화한다. It means getting rid of the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reprocessing capabilities. It means addressing the ballistic missile issue. 핵 폐기와 보상 방식을 둘러싼 마찰은 70여 년에 걸친 불신의 벽을 쉽사리 넘지 못하며 북미 정상회담은 강행과 취소, 그리고 번복이라는 산과 물을 건너며 반전에 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이 그야말로 딱 맞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하나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예정에 없던 2차 남북회담이 이뤄진 것,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먼저 김준영 교수님께 여쭤보죠. 일단 엄청난 의미고요. 지금 사실상 뭐가 굉장히 충격적인 취소가 있다가 물결이 지금 반전되는 부분에서 과연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촉진자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오늘은 회담은 그렇게 봐야겠죠? 예, 일단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보름 남짓 남겼죠. 그런 상황에서 남북한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개최시키고 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아마 긴급하게 회동을 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논의를 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요한 논의가 어떤 건지 좀 이따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김지은 박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도 상당한 파란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면은 사실 이게 좀 안 좋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한테. 이게 뭐 대미 압박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순항,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파란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래 이 협상이라는 게 중재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가장 중재자가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 하면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위기에 빠졌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협상이 한때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 가능성이 나온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중재자로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협상이 다시 본궤도로 오르는데 굉장히 어떤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이 서로 오갔는지 이번 남북 2차 정상회담에서 이것은 이제 내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들어봐야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회담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상황이 긴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번 회담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을까요? 저는 일단은 필요성이 북한에서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7시간, 8시간 만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참 따뜻하고 좋은 메시지였다고 얘기할 만큼 북한이
북한이 저는 북한 문장 중에 저렇게 사실상의 저자세를 김계관 부상의 김계관 담화 부상 그것도 말씀하시는 위임에 거죠? 따라서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서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상당 부분 저는 물기를 바꿨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여기서 우리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정부는 뭘 했느냐. 그러니까 중재자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핫라인을 해놓고 왜 얘기도 하지 않느냐. 그게다가 코리아 패싱까지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사실상 오히려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한 것은 네. 저는 북한에 필요가 있었겠지만 저는 문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그 전상을 보면은 우리 정부 쪽에서는 북미 간의 이제 긴밀한 직접적인 대화가 중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또 임 교수님 이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 회동은, 긴급 회동은 북한 쪽에서 먼저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제죠. 김계관 제1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는 것 관련해서 이번 사태는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더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다. 네.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북미 정상회담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허를 찌르는 한수에 대해서 북한이 약간 이렇게 수세적 입장에 놓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수세적 입장에서 놓였다는 것은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뭔가 또 다른 중대한 결단을 할 상황이다. 그 중대한 결단이 결국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미국 측의 요구를 이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름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리 만나서 네. 그 내용을 일단 설명도 하면서 과연 미국 측으로부터 얼마만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또 그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시기거든요. 네. 정말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시기인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정상회담이 잘못하면은 또 미국 측에는 좀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 측이 어떤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금 만나도 된다 안 된다 이게 만났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다 혹은 없다 이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좀 과감하게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협상의 당사자가 되면은 그런 제안을 먼저 하기 힘들거든요. 북한이 굉장히 급했던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김계관 부상이 고작 8시간 만에 그렇죠. 이 취소 담화를 발표가 했으니까. 있은 지 8시간 근데 문제는 왜 먼저 하기가 힘드냐면 이게 미국에서 만약에 동의거나 교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 라인으로 전화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직접 만나는 거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만나지 안 한 것보다 훨씬 못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측에서 먼저 제의하지 않는다면 이 만남이 성사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좀 됩니다. 네. 과연 누가 만나자고 했을지 참 이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두 분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시점에 남북 정상이 다시 예정에 없던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또 이제 미국에 어떻게 비춰질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번 회담은 미국의 동의 내지는 사전 인지가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모든 핫라인, 남북 간의 정상 간의 핫라인이나 이런 통화나 이런 얘기는 사실은 뭐 알려지지 있지 않지만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문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새 정상 간에 혹은 뭐 새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뭐 긴밀한 협의라든지 이야기가 있었을 거고 또 그 와중에 또 북한 측에서 제안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조율을 하고 알고 있던 상태고 그래서 미국 측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라서 그렇게 그냥 미국이 모른 채 우리가 만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상 얘기하기가 좋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도 김계관의 그 위임에 따른 담화를 보고 북한이 좀 숙이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진위를 알고 싶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 만나기를 원한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적어도 만나기 전에 충분히 통보가 인지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10일 재개 가능성까지 얘기했었던 게 바로 어제 25일인데 네. 그 재개 가능성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사실은 뭐 만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라인 통해서
통화를 할 것이다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율이 됐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더 나아가서 그 얘기하는 안건도 어느 정도는 교감이 됐을 가능성까지 사실 25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 재개 가능성을 얘기했을 때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조율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좀 가능하죠.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또 옛 추론들이 이제 복귀로 가능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동의 또 사전 인지가 있었을까 이 부분에서 좀 더 나가서 그럼 미국의 어떤 의중이 이번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이렇게 북한에 전달됐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지금 사실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트럼프 행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중대한 결정,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이제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정말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아마 확인을 하고 싶어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 정부의 이제 중재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신뢰도 받아야 되고 미국의 신뢰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의 고를 우리가 좀 더 메워주는 역할과 관련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확인해주고 네. 강조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물론 이제 아직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방금 9시 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영상이 또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읽혀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 분위기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영상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긴장했던 모습하고 끝날 때 포옹할 때 굉장히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환하게.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뭔가 이게 내일 아침 10시에 발표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내용이 좀 나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상회담 장면 짧은 장면이긴 하지만 네. 이 남북 간 또는 북미 간의 긴박한 상황을 많이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이제 회담이 이루어졌고 또 그 마지막 헤어지는 그 장면을 봤는데 3번이나 또 이렇게 포옹을 했습니다. 네. 이 포옹의 장면이 아주 어리지고 형식적이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그 서로의 어떤 진정성, 진심을 교환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제가 또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헤어지면서 문 대통령께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2차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봅니다. 예. 네, 판문점이라는 게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판문점이 아니었으면 저렇게 급작스럽게 전격적으로 실무를 통해서 만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했고 중간에 사실 소강 상태도 있고 우리 남북이 쪽 긴장 갈등 상태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그 지난 22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초면은 뭔가 이제 중요한 걸 알게 될 거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오늘 임 교수님. 예, 사실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할 때만 해도 회담을 취소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북미 간의 이제 실무 접촉이 뭐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중요한 어떤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 중간에 회담이 취소되면서 다시 재개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 북미 간의 타협을 어떤 촉진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소라는 게 결국은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타협을 앞당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회담에서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그런 현안들이 사전에 이제 서로가 이렇게 그 필터링이 된다 그럴까요? 조율이 됨으로 인해서 본회담의 이제 성공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어떻든 다음 주 실무회담의 이제 성공 가능성은 훨씬 저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2일에 국면을 좀 자세히 들여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22일쯤 되면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정상회담이 예상이 곧 있고 그다음에 바로 못 기다리고 전화까지 다음 날 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 처음에 트럼프가 상당 부분 계속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날 것이다.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서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부분이 다음 주까지 안 되면 그때쯤에 모종의 결심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을 맞이하면서도 보면 상당히 좀 트럼프는 주의를 기울인다는 생각이 좀 덜 들었습니다. 약간 뭔가 이완되어 있고 사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통역하는 가운데서도 막았다든지 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그런다든지 단독회담도 짧았다든지 이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북한한테 양보를 끌어내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다음 주까지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그걸 아마 생각했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지난 22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 이제 그 취소 발표가 사실 나와서 이제 모두가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게 불과 이틀 전인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이렇게 다시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회담 취소가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왜 그러면 회담 취소가 발표가 됐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상당한 이 기싸움이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초기에는 폼페이오 1, 2차 때는 뭔가 대단한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다시 회담을 시작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큰 줄기에서는 이미 1, 2차 때 저는 합의를 했는데 중간에 볼튼의 등장과 소위 말하는 미국이 조금 더 욕심을 냈던 것 같고요. 또는 그 욕심을 통해서 내부의 강경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북한의 항복을 끌어내려는 또는 초기의 조치에 아주 과감한 조치를 끌어내려는 부분으로 갔다가 사실상 북한의 반발을 받았고요. 네. 그렇게 보면 처음에 확신했던 것이 트럼프는 늘 단순히 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긴 게임을 하고 성과 있는 게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점점 그 부분이 이제 희미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 전략이 다 있었다고 생각해요.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내가 다시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겠다. 그것이 지난번에 전격적으로 회담을 받아들였던 것과 같은 감의 정치가 이번에 또 작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단순히 정상회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결과, 그것도 미국 내에 있는 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많은 여론들, 특히 이제 의회, 언론, 이런 관계자들을 자기는, 관계자들도 높게 평가할 만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방식이 결국 이제 트럼프식 그 비핵화 방식이고, 그 트럼프식 그 비핵화 방식이라는 것이 가장 짧은 기간 안에 북한의 모든 핵을 폐기하는 그 절차를 받겠다는 것이고, 또 단계적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북한이 쉽게 수용하기 힘든 쉽게 이제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계속 이제 그 북한이 머뭇거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충격 요법을 가해서라도 이 상황을 좀 타개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취소 결정을 이제 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에 강경하게 맞섰던 데는 나름의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북한의 이제 지도자는 그동안 미국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이 그 위대성을 입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권위를 입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에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미국을 대등하게 상대를 했고 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킨 지도자로 이미지가 만들어져야만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통치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재 압박에 굴복해서 비핵화를 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알려졌을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에 상당한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라는 문제는 북한 체제 생존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의 어떤 에도 북한 대내적으로 그렇죠. 그런 타격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거고 비핵화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그 비핵화 관련해서 체제와 자신의 어떤 그런 입장도 좀 고려하는 그런 어떤
그 배려를 이제 미국 측에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아직은 좀 더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보장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북한과 미국의 이 근본적인 차이가 이 비핵화 방식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북한은 이 단계적이고 그때마다 또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이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CVID를 강조하니까 뭐 완전하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걸 하면서 서로 약간 조율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볼턴이 사실 끼어들면서 PBID 즉 영구적 비핵화라든가 아니면 리비아식 비핵화 같은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 같이 이렇게 좀 어떤 결정적인 어떤 방식의 차이가 지금까지 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어 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지훈 박사님. 제가 이제 이문수 박사님 말씀에 조금 더 하자면은 이제 미국 측의 그 상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회에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안 좋죠. 일단 북한하고 협상을 하겠다, 뭐 만나겠다 이거 자체가 미국에서 봐서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라는 의견이 많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뭐 공화당 대통령이지만 공화당 의원 중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얻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비핵화, 아까 북한의 비핵화뿐이 아니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려는 시나리오인데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맺었던 이란 핵협상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협정을 맺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신 있게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의심을 갖고 있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사실상 뭐 최선희 부상의 이야기는 약간은 핑계거리였다. 그래서 그걸 잡고선 나온 거고. 그래서 요번에 다시 대화를 할 수 있고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뭐 트위터를 올렸다라는 것은 사실상 뭔가 북한 측에서 제안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볼턴이 이 눌려 있었던,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눌러두었던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본물을 터뜨리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트럼프가 한번 막았지만 일각에서는 아니 북한의 저 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양보하느냐. 오히려 트럼프는 양보하면서 타협하려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게 사실상 내부에 있는 네오콘들이 큰 얘기를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노벨상에 미친 거 아닌가. 계속 노벨상을 저렇게 받고 싶어서 사실상 모든 걸 던지고 국위까지 버리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굉장히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는 내가 가서 회담을 하고 나서도 이거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겠다는 강한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제 뭐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동안 뭘 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던데요. 사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를 했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전부터 생각해보면 이제 전조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북한과 미국 간에 있었던 그런 치열한 신경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4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에게 안전 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안기겠다고 말한다. All the things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need, the capacity for American agriculture to support North Korea so they can eat meat and have healthy lives. 하지만 같은 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으로 분위기는 돌변했다.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 means getting rid of all the nuclear weapons, dismantling them, taking them to Oak Ridge, Tennessee. 볼턴 보좌관은 이전부터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에 대해 북한은 다음 날 미국이 문제 삼았던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한다. 북미 대화를 앞두고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대화 상대에 대한 예의도 갖출 줄 모르는 행위며 모처럼 마련된 북미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이틀 뒤인 16일에는 강도를 더욱 높여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 말하는 한편 볼턴이 주장하는 리비아식의 선 핵 폐기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배제하지 않으면 이전 대통령들보다 더 무참한 실패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다음 날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듯 리비아식 비핵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I haven't seen that as part of any discussions, so I'm not aware that that's a model that we're using. But I think this should at least count for like a half breach. 그러나 북한의 비난 대상이 된 볼턴 보좌관은 북미 회담의 목적을 거듭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come to a successful meeting, but we're not going to back away from the objective of that meeting, which i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미국과 북한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들고 직접 나섰다. This would be with Kim Jong-un something where he'd be there, he'd be in his country, he'd be running his country. 반면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비참한 운명을 맞을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도 내놨다. Gaddafi, that was a total decimation. We went in there to beat him. Now, that model would take place if we don't make a deal, most likely.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22일에는 펜스 미 부통령까지 나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카다피의 몰락을 언급하며 강한 압박에 들어갔다. You know, as the president made clear,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n model ended if Kim Jong-un doesn't make a deal. 위기상저라고 얘기한 게 이러한 발언에 북한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 생각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펜스 부통령을 가리켜 주제넘게 놀아댔다.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미국에게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며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 네,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라고 발표를 했었을 때는 이게 그동안은 북한이 구사해온 어떤 그 벼랑 끝 전술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거를 이제 미국 측에서 하니까는 북한이 당황한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사람이 그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전략인데 벼랑 끝 전략.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사실상 북한이 이거는 이제 일정 부분 트럼프의 공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한 나의 강한 압박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트럼프면 전쟁을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도 사실 트럼프였고, 그러게 보면 이번에도 늘 북한이 사실 관성대로 지금 서로 비난한 거잖아요. 옛날식대로 비난했는데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완전히 크게 만들고 이걸 그냥 중간에 벼랑 끝을 쓰니까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략이요. 정확하게 보면 이게 딱 부동산 업자들 전략 같아요. 왜냐하면 김지훈 박사님이 저한테 부동산 사러 왔는데 100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흔쾌히 깎아주겠습니다. 더 깎아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더 깎아주세요. 네, 그 부동산 정말 사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비싸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근데 난 깎아줄 생각 없으니까 얼마든지 딴 데 가서 살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거든요. 내가 이 부동산 안 사면 더 오를 건가? 이런 겁을 먹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외교가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데 부동산의 어떤 기술을 갖고 오는 바람에 외교 이 가에서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평지풍파를 만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부동산 사업에서 외교로 갖고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스타일이 사실 이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제 어렵게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게 타협을 해도 과연 그 합의가 이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또 의심하게 하는 또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개 서한을 했잖아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불러 받아쓰게 했다. 정말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좋아하는 단어들 정말 잘 쓰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트리멘더스 이런 거. 근데 다행이다 생각했던 그나마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일단 내용이 기니까도 그럴 수 있고 자기도 굉장히 뭔가 쇼같이 보이고 싶은 굉장히 이제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을 했죠. 인지석방에 있어서 고맙다.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 해피하게 잘 살고 있어. 이런 얘기. 약간은 약올로 있는 듯한 그런 말도 있고. 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전화하든지 연락해라고 얘기했던 거. 그 부분은 이제 여지를 분명히 남겨놨다라고 이제 보여줬던 거죠. 그게 아주 주요했네요. 그렇죠. 이제 이 길들이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반전을 통해서 나아지면 다행이지만 사실 우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고안된 길들이기인 것이 형식도 굉장히 트위터가 아니라 예를 다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또 북미 정상회담 이 전격 취소 행보는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태도 변화의 배경으로 중국을 지목하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롄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 이후 비핵화 협상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중국이 북한의 뒷배를 자청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을 쏟아냈다. The second meeting, I think there was a little change in attitude from Kim Jong-un. So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it from the standpoint of China.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포커판에 앉은 사람처럼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President Xi is a world-class poker player. And I'd probably maybe doing the same thing that he would do.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다시 가까워지는 게 탐탁치가 않은 것 같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은 무역 의존도의 93% 그리고 원유 수입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한 나라에 그렇게 엄청나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중국이 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도 역사상 가장 심한 제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무대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하고 지금 북한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혹시 제재가 완화되고 원유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혹시 중국이 든든한 뒷배가 돼서 북한의 태도가 지금 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죠. 중국도 사실 이거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실은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하고 외교부 사람들을 만나도 중국 확실하게 지금 입장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냐 하면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을 해서 그동안에 북한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를 바라는데 북미가 합의한 다음에는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마치 이 전체 회담이 잘못되면 중국 탓인 것처럼 몰고 가니까 중국은 엄청나게 당황을 하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잘못됐을 때 중국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남중국해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무역까지 미중 관계가 또 다시 힘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이번 북미 정상회담 재개 발표에 대해서 이제 반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은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에 서둘러서 사태를 수습하는 또 그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원래 이제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핵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경제 건설을 하겠다는 아주 중요한 구상을 계속 밝히고 있고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일관된 어떤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긴박한 와중에 이제 원산 갈마 그 관광지구라고 해서 아주 대규모 그 위락 그러니까 여행 리조트 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현지 시찰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진정성을 대내외적으로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잘 안 되면 본인의 이런 장기 구상이라 그럴까요?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이런 구상들이 다 이제 어그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남북 관계도 지금 계속 복원시키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복원시키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북한의 그 당 고위 관계자들을 중국에 보내서 이제 개혁 개방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또 배우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이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그 양보라는 부분이 김정은 체제 유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제를 유지를 못하면서까지 비핵화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이제 중재 역할도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미국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비핵화를 빠른 시기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북한의 그런 합리적인 체제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만이 보다 이제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북한은 이제 미국이 한결같이 그동안 주장해 오고 있는 그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또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CVID는 볼턴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리비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종착점은 같은데 이 용어를 쓰기가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끝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초기 부분에 대한 이견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에 북한이 많이 양보해야 된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미국도 어떤 초기에 뭔가를 우리한테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부분이 저는 트럼프 모델이라는 것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비아 모델이나 CVID가 얘기하는 식보다는 초기에 미국도 어느 정도 북한에게 주고, 북한은 초기에 아주 과감한 비핵화 정치를 하는 이 부분이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있었던 어떤 남북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는 어쨌든 다시 살아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오늘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아까 짐작이 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계관 제1부상이 어제 한 담화 중에서 상당히 이제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자신들이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트럼프 방식이 뭐냐.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자기들 정의를 이렇게 내렸거든요.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의 요구 조건, 북한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이 되며, 그리고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트럼프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쌍방의 우려를 똑같이 해소하고, 또 북한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여기서 반응을 하고 또 부응하는 그런 방식이 트럼프 방식으로 자기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기대를 어제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차피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이제 자기들이 직접 미국에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더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좀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가장 핵심 의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의 구도는 두 가지 교환이지 않습니까?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그거니까 사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부터 다시 북미가 아주 중요한 협상을 다시 앞두고 있다기보다는 초기에 폼페이오가 1, 2차에 가서 상당 부분 합의했던 부분이 중간에 볼턴과 또 북미 간의 이런 갈등 속에서 불분명해진 것을 다시 그러면 돌려서 초기에 과감한 조치를 하고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그리고 트럼프가 만족하면 할 수 있는 협상에서의 큰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내일 트럼프 모델로 가자는 말까지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모델과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남북이 합의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 측이 굉장히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뭔가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얘기고. 진행 중이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 측에서 그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내일 이제 또 지금 발표 내용을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같이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진전이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수락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게 또 취소가 될 뻔하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 가능성으로 이제 선회가 되기까지 그야말로 정말 숨가쁘게 지나온 그런 78일간이었습니다. 국제부 남종혁 기자가 그 78일간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미 간의 긴장이 최고조였던 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 폐막식에 참석해 북미 대화의 긍정적 입장을 처음 언급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해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부활절 주말 폼페이오 장관이 1차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이나 6월 초쯤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처음으로 표명했습니다.
4월 27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방북길에 올라 억류됐던 미국인 3명과 함께 귀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발표했습니다. I'll be meeting with Kim Jong-un to pursue a future of peace and security for the world, for the whole world. 그러나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로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북미 회담의 재고려 가능성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재고려 문제를 지도부에 제기하겠다고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회담 취소를 발표합니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이에 북한은 김계관 제1부상을 통해 회담 지속 입장을 다시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 북미 회담을 하게 된다면 싱가포르에서 다음 달 12일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78일 동안 그야말로 업다운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그 끝에 오늘 이제 남북 제2차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도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실 두 차례 만났을 때 이미 사실 큰 틀의 합의는 만들어졌고 내일 나오는 발표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카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큰 줄기는 만들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재자로서 할 게 보면 악마는 디테일했다고 세부 조항으로 들어가면 또 한 번 또 아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번에 이용했던 이런 한라인 같은 것들이 계속 작동되면서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지 않도록 또 오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중재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사실 최선희 부상의 그 글 담화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편지 보면은 딱 둘 다 그 얘기가 있어요. 네가 만나자 그랬잖아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서로의 탓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 사실 마치 우리 정부가 옆에서 중재를 한다고 하다가 오버한 것처럼 이제 보여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정말 유리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잘 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실무적인 부분에서 일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은 서로 신뢰가 없는 이 두 파트너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잘 할 것인가.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사라진 중재자라는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뭐냐 하면 적어도 북미회담은 전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북미회담 쪽은 핵 문제는 북미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물러섰던 거거든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사실상의 관문을 넘어선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바로 주도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입장에서 저는 남북이 다시 만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뭔가 관성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뭔가 좀 북한과 남북의 갈등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봉합이 자연스럽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진다면 다시 나타난 중재자, 그 훨씬 더 높아진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 과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분단 그러니까 정전체제 65년째입니다. 그리고 또 북미 간의 적대 관계도 65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런 관계를 한꺼번에 짧은 기간에 해소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 때 본인이 얘기를 했죠. 이 합의 이후에도 앞으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을 거다. 더 아마 견디기 힘든 난관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협력해서 이 문제 해결해 나가자, 함께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중재 역할을 할 시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비핵화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뭔가 책임 있는 중재 역할을 할 본격적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필요하면 앞으로 그 북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안 남았지만 그 사이에 또 3차, 4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어떤 북미 정상회담의 재성사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12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에 또다시 트위터를 통해서 12일에 이제 열린다면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열릴 거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했는데요. 12일이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보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이날 열리는 게 가능할까요? 정황상 보면요, 가능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게, 원래 싱가포르에서 사실은 이번 주말에 이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회의가 좀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실무진 한 30명 정도가 출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취소 선언을 했을 때조차도 이 출장을 취소하지 않고요, 그대로 홀드시킨 상태였고, 지금 싱가포르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당일날, 어제 25일날 이 회담이 완전히 결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증시를 보면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아침부터 계속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3,300억 원을 샀는데 환율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근데 대부분 이 글로벌 펀드들은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발표나 이런 걸 해석하는데 굉장히 잘하거든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미 나온 건 정말 해석을 잘해요. 그래서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당일부터 해외 펀드들이 오히려 우리 자금을 사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에서 사기 시작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이미 눈치를 좀 채고 있었다, 이런 좀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한 50% 정도로 봤었는데, 오늘 남북 정상회담 보고서는 이제 70% 이상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열린다면 예정대로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오늘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그러면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뭐 상당히 긍정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또 다른 결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미국 요구하는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 그동안 머뭇거려 왔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의 내용을 우리 대통령과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본 회담에서 만약에 북미 간에 이렇게 충돌을 해버리면 더 큰 파국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 협상 이전에 이런 가장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서 북미 간에 이런 서로의 어떤 조율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역할에 의해서 이 조율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결국 본 협상에서는 이렇게 보다 완전한 형태의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이 결과를 6월 10일 북미 정상 결과를 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비공개였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발표까지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 합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전 세계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발표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거의 12일 날 한다고 보고, 만약 한다면, 그리고 이 정도로 합의가 됐다면, 그리고 트럼프가 한 얘기를 미루어 보면 12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네.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의 아주 특이한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성공을 위해서 사실상 저는 호랑이 등에 탔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번 한다고 했다가 뒤집었다가 할 것까지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사실 다시 테이블로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일종의 전리품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실 남북 정상회담도 있는 거고, 내일도 뭔가 발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굉장히 급박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지난 목요일 밤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해서 희망을 좀 품어봅니다. 네. 네, 정말 하루가 멀다 할 만큼 정말 극적인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예정대로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간의 만남이,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부분에만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된 특파원 보고 세기는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